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28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총선을 앞두고 아직 이제 9개월 남짓 남았죠. 총선 앞두고 몇 가지 화두가 정치권 주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진위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실 부분인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다음 총선 그 목표를 170석 확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300석 중에서 170석이면은 엄청난 숫자죠. 150석이 가반이고 지금 이 민주당 의석이 167석. 그래도 거대 야당 이렇게 되는데 170이면 국정 운영에 완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의석입니다. 자, 그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그 총선에서 가용한 인물이 총동원될 것이다. 특히 뭐 킬러 공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킬러 공천은 일본 정계에서 원래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한쪽 진영에서 상대 진영의 핵심 인물들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 경쟁력이 강한 사람들을 킬러 식으로 투입을 해서 제압을 하기 위한 그런 공천을 한다. 자, 그래서 그 킬러 공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윤희숙 전 의원, 나경원 전 대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70석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다. 이것이 시사저널에서 처음에 보도를 했습니다.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좀 구체적인 팩트는 없습니다. 어떤 코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사저널에서 거제 보도가 됐죠. 이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여권 관계자들이 모인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170석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맞춰서 여권은 여러 전략적 구상을 하면서 총선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압도적 승리, 이것을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압도적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발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권 관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악용되고 있죠. 악용이 됩니다. 이거 뭐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데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면은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열린우리당 여당이었죠. 그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그때 이 탄핵이 발의되고 그것이 국회에서 의결까지 됐죠. 헌재에서 기각을 됐지만.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여권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죠. 안 그래도 뭐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다 한다, 그 검사들이 대거 투입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놔두는 상황에서 170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민주당이 그것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사저널, 좀 진보 성향의 매체죠. 시사저널에서 큰 어떤 그 근거 없이 또렷한 어떤 코멘트 이런 것 없이 사석에서 제시했다고 한다. 170석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이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170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반 의석은 절대 필요하죠. 지금 1년 동안 국정 운영을 했는데 여소야대, 극심한 여소야대, 그리고 또 대선 불복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더욱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양곡법도 있었고 법안들도 민주당이 다 원하는 법안들을 뭐 알박기식으로 지금 다수당일 때 알박기식으로 막 처리를 하고 뭐 인사청문회도 그 협조를 안 하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래전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가반을 획득하지 못하면은 내가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우려를 했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대한 이 열망, 그래야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은 아주 넘칠 거라고 봅니다.
170석 이야기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굳이 170석 이야기를 딱 집어서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여권 인사들과 만나 사석이라고 하니까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 뭐 그리고 그 주변에서 170석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자, 그런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필요한 의석은 과반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20대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때 이 180석 이야기를 했다가 좀 역풍을 맞고 결과적으로는 참패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그때 그때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선거에 섰습니다. 자, 그때 일도 생각이 나고 해서 170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170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70석은 안 되더라도 과반수는 절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적생의 각오로 그 국민의힘이 띄워주기를 바라는, 자, 그런 생각이겠죠. 170석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러 가용한 인물들이 전부 다 선거에 투입될 것이다. 특히 이 민주당의 핵심 인물들, 친명, 친문 이쪽을 겨냥한 킬러 공천 형태의 이 전략적 배치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여러 언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복귀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또 윤희숙 전 의원 최근에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도 어떤 그 지역구, 지금 서초가 아닌 그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서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마를 할 것이다. 좀 어려운 지역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고, 나경원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때 당권 도전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경원 전 대표도 열세 지역에, 국민의힘 열세 지역에서 지금 동작도 지금 열세 지역이죠. 현재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니까 뭐 어쨌든 동작을 포함해서 열세 지역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강력한 인물이 있는 곳에 좀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지역에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관련해서 뭐 킬러 공천은 아니지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들이 대거 출마할 거다. 이 이야기는 지금 거의 뭐 상수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출마 대상 그 검사 출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역대 총선에도 검사 출신들이, 그러니까 법조인 중에서도 검사 출신들이 한 30명 정도 출마를 해서 한 20명 가까이 당선되는 이런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은 검사 출신이 한 그 정도 선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검사 출신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에 검사를 했죠. 그래서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그룹과 함께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 그 말씀은 다시 드리고, 지금 뭐 최측근 5인방, 검사 출신 최측근 5인방 이런 말이 또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5인방. 여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출마 지역도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은 서초나 강남 또는 뭐 송파 출마설, 그러니까 강남 3구죠. 서울에서 국민의힘 강세 지역.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왜 강남구 하느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리고 서초구에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서초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는 강남구에 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최근에는 한동훈 장관이 송파구로 이사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최근 송파구에 가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강남 3구에 두루 출마설이 나두는데, 그 외에 다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다 이렇게 지역이 같이 붙어서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지금 최대 관심은 한동훈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보통 보면 지금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남 3구를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의미가 있는 지역에, 여기는 강남 3구는 국민의힘 누구를 갖다 놔도 다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이 아니고 일종의 이것도 킬러 공천 비슷한데 전략적으로 공천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뭐냐면은 민주당의 강성 정청래 의원을 낙선시킬 자객 공천, 그리고 양수 겸장으로 한수 이북, 그러니까 한강 이북, 원래 강남이 한강 이남 강남이 아니고 한강 이북의 이 중심 거점 확보, 마포 중심 거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카드로 한동훈 장관의 마포을 출마가 적극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농객들이나 시사포에 나오는 패널들도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데 제가 취재한 거나 이 부분은 약간 좀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자, 일단 한동훈 장관에 집중을 하면은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본인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계속 더 하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걸 거역하고 놓을 수는 없는 처지죠. 지금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그 검찰 시절부터 끈끈한 인연을 맺었고 또 같이 이 탄압을 당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같이 지금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내각에 있으라고 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한동훈 장관 본인의 의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본인이 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한 1년 동안 민주당의 행태를 봐왔죠.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이 어처구니 없는 김의겸, 가짜뉴스 막 퍼뜨리는 청담동.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주변의 이야기로는 저런 국회, 저런 정치권이 과연 우리나라 그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가서 한번 뒤엎을 수 있으면 뒤엎어 보겠다는 심정이 아닐까?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국회가 엉망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이 엉망이어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정치를 한번 신선하게 바꿔보겠다, 들어가서. 그리고 또 하나 자신감을 갖는 거죠. 저 정도 수준의 국회의원들이라면은 내가 들어가면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그런 말들이 정가에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 정도의 정치라면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자들과 스스로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단한 도어 스태핑을 국회에서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언론 접촉이 상당히 작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상당히 즐기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그것이 본인에게 필요해서, 윤석열 정부에 필요해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즐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정치인의 자질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더구나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 여권에서 자기 대권 주자 1위로 꼽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본인이 다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단은 아직 방향은 그러니까 강론은 정하지 않았지만은 큰 방향, 큰 줄기는 정치를 하는 걸로 정했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듣는 이야기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제가 170석 이 여권 관계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여권 관계자들 뭐 간혹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죠. 대통령, 역대 대통령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을 뭐 대통령 간저 같은데 불러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이 전국 상황을 알아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이 당장에 총선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총선에 출마하면은
전체 여권의 이 권력 지형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면은 출마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죠. 이 정글 같은 이 정치판에 당장 가가지고 만약에 안착을 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이 여의도는 선수가 깡패라고 하죠. 초선, 재선, 3선 쫙 이렇게 서열에 매겨집니다. 거기서 아직 연륜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나이가 그 상황에서는 국회에 들어가도 별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은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뭐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킨다든가. 그럼 또 이민청을 설립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그런 잘하는 분야를 그대로 하면서도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역할도 지금 하고 있죠. 일당백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일당백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상태 그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권 차원에서 이 포진을 시키는 게 훨씬 낫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굳이 이 정치판에 불확실한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더 낫다. 이런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의도 여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이 상품성을 가지고 총선에 임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상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그림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 역할 그리고 부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일당백으로 상대하는 이런 역할이 훨씬 낫다. 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전국 변화에 따라서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국 변화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은 아니더라도 보궐선거도 있을 거고 그때 출마를 하더라도 그때 나가더라도 정치판에 뛰어들더라도 지금은 이번 총선에서는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번은 쉬어가면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민주당을 상대로 일당백의 그런 대응을 해주는 내각 일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바란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바란다는 것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동훈 장관의 거취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총선 출마보다는 내각에서 더 탄탄한 입지를 쌓으면서 자기 대권을 도모를 하든지 아니면은 국무총리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젊은 국무총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을 안 거치고 바로 그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런 코스도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출마가 법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이런 업무 능력 그리고 전국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생각도 그런 맥락이라고 하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